반짝반짝 빛나는 책문일 120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208일이 104페이지, 의식지도 해설 104페이지에 에너지 수준 200, 용기입니다. 여기 나갈 차례예요. 네. 200 수준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파워가 나타난다.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 미만인 어떤 에너지 수준으로 피험자들을 시험할 때 그들 모두가 약해지는 것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200 미만은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약해지는 걸 손쉽게 볼 수 있다. 200이 파워가 나오는 이제 그런 단계, 임계점이죠. 200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중간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생명을 지지하는 200을 넘는 장들에 반응하여 강해진다. 이는 생명에 비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구별해 주는 임계 수준이다.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임계 수준이다라는 거. 그래서 용기의 수준에서는 진정한 힘에 도달하는 일이 일어나며 진정한 파워에 도달하는 일이 일어나며 그러므로 용기는 힘을 부여하는 수준이기도 하다. 이는 탐구와 성취, 꿋꿋함, 결단의 구역이다. 꿋꿋함, 결단의 구역이라는 거예요. 200, 용기를 내서 내가 긍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고, 더 낮은 수준들에서는 세상이 어쩔 수 없고, 슬프며 무섭고 좌절을 준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용기의 수준에서 삶은 흥미진진하고 도전적이며 자극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완전히 낮은 수준과 200 이상이 점점 완전히 좀 진짜 달라지는 거죠. 10에 175와 10에 200 쓰면 완전히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는 기꺼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기꺼이 삶의 부침을 다루는 자발성을 내포한다. 힘을 부여하는 이 수준에서 사람은 삶의 기회에 응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에서는 새로운 직무 기술을 배우기 위한 에너지가 있다. 성장과 교육은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된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교육하는 거는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되는데 그 이하에서는 목표도 달성 가능한 게 아니라 슬프고 무섭고 도전도 못하겠고 똑같이 가르쳐줘도 이제 똑같은 걸 봐도 내 에너지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 거, 엄청나게 틀린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나 성격 결함을 직면할 능력이 있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직면할 수가 있고 아, 내가 성격 결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직면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200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나를 잘 모르죠. 무의식의 세계에서 내가 하고 있는 나를 잘 몰라요. 성격 결함이 있는 거예요. 아, 누구나 다. 근데 괜찮은 건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또 보면 그 두려움, 이런 두려움, 슬픔, 그러니까 밑에서 그 200 이하에서 느껴지는 것 때문에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아, 이런 부분이 이랬구나라는 거를 직면해서 볼 수 있을 때 힘이 약해지고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시죠. 그래서, 어, 그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 또한 불안하고 또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데 더 낮은 진화 수준에서는 불안이 노력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노력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해내는데 불안 또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데 불안한 것 때문에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해받질 못한다. 그러나 불안이 노력을 방해한다고 느끼는 거죠. 노력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력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핑계를 찾죠.
환경을 찾고 돈을 찾고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안 돼요. 무슨 상황 때문에 안 돼요. 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안 돼요라고 하는 거는 내 불안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200 미만인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진정한 힘, 파워의 첫 수준으로 진화한 이들에게는 자극제로 작용한다. 자극제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만큼 세상으로 에너지를 되돌려 놓는다. 어, 용기 정도로 되면 받은 만큼 세상에 돌려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면 더 낮은 수준에서는 개인뿐 아니라 집단들은 사회로부터 소모시키며 돌려주지 않는다. 성취과 긍정적 피드백을 낳기 때문에 보상과 존중은 점차적으로 스스로를 강화하게 된다. 이것이 생산성이 시작되는 것이다. 인간의식의 집단적 수준은 여러 세기 동안 190에 머물렀다가 묘하게도 1980년대가 되어서야 200 너머로 도약했다. 1980년 수준부터는 200 너머로 도약이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에너지가 사람이 살면서 5가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죠. 5가 올라가기가 의식 수준이. 근데 80년대에는 전체적으로 200이라는 190에서 머물러 있다가 200으로 넘어서는 단계. 그래서 굉장히 인류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200이 넘어야 된다. 용기를 내어야 된다. 용기 내서 내가 하고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신념,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안 보이고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모르는 거는 보, 용기 내서 내가 나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안 보이고 자꾸 이제 근데 이것도 선생님 부하의식 수업을 들으면 용기 내서 자꾸 내면을 보게 되는 거. 볼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수업을 통해서 그게 이제 가능해지더라고요. 점점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수준 250이에요. 중립. 우리가 중립적이라고 일컫는 수준에 도달할 때 에너지는 매우 긍정적이게 된다. 매우 긍정적이게 된다. 250 흔들림이 없어지면 긍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200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흔들림이 없어지게 되고, 왜냐하면 더 낮은 수준들의 특징이 되는 위치성에서 풀려나는 것이 낮은 수준의 자부심, 분노, 욕망, 두려움, 슬픔, 무감정, 죄책감, 죄의식. 그러니까 이런 낮은 수준의 특징이 있는 위치성에서 풀려나는 것이 중립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50 미만에서 의식은 이분법을 보는 경향이 있고 경직된 위치들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흑과 백이 아닌 복잡하고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장애물이다. 복잡하게 보이는 것. 세상에서는 장애물로 보는데 그게 내가 불안하고 내가 에너지가 낮아져 있을 때 느껴지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200 용기를 내도 또 밑으로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완전히 500 넘어, 600 넘어에 있을 때 그렇지만 200 넘어에서는 이제 에고가 감정이 존재하잖아요. 감정이 있고 그다음에 참나가 뒤에 이제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힘이 그래도 있다라는 거죠. 200 이하는 완전히 감정, 에고에 푹 빠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위치를 취하는 것은 양극화를 창조하고 양극화는 결국 대립과 분열을 창조한다. 무술에서 그러하듯 경직된 상태는 약점이 된다. 경직되어 있으면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구부러지지 않은 것은 부러지기 쉽다. 사람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장애물이나 대립물 너머로 상승하면서 중립 상태는 유연성을 허용하며 유연성이 있어지는 거죠.
허용을 하며 문제에 관해 판단적이지 않은 현실적인 평가를 허용한다. 중립 상태는 그러니까 유연성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마음에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고 내가 두려워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흔들림 없고 이럴 이제 밖에서 보이는 것들이 내면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는 단계. 그렇죠? 그래서 어 문제에 관해서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해서 판단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중립적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결과에 집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꾸 결과에 집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과에 집착하는 거. 그래서 자꾸 결과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죠. 그렇게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 의식이 높은 곳에서 그런 집안에서 환경에서 만나기가 힘들죠. 그래서 거기서 어릴 때 자라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나도 또 의식이 그러하니까 그렇고 그래서 자꾸 결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결과에다가. 그거는 상대적으로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 결과를 내려놓는 거. 그래서 과정을 자꾸 즐겨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정을 즐겨라. 과정을 즐기면서 집착하지 않는 것. 그 순간순간 하고 있는 거에 즐기는 것. 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 패배시키는 무서운 혹은 좌절감을 주는 것으로 경험되지가 않는다. 무섭고 좌절감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중립 정도가 되면. 그렇죠? 그냥 가정에 있는 거구나라고 해서 편안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중립 수준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이 직업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다른 직장을 얻게 될 거야. 이거 아니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는 내적 자신감의 시작이다. 즉, 자신의 힘을 감지하고 그리하여 쉽게 위협당하지 않는다. 나의 파워, 힘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외부에서 보이는 것에 위협당하지를 않는다. 뭔가를 증명하도록 내몰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불안할 때는 증명해 보이려고 그러고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막 증명해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게 250, 200으로 넘어가서 250으로만 돼 있어도 엄청나게 아마 사회생활 하는데 사업하는데 엄청나게 큰 힘이 되는 거죠. 그 내적인 상태를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해결하는 거는 끊임없이 선생님이 알려주시고 삶의 오르내림에도 자신이 우연히 대처할 수만 있다면 기본적으로 삶이 괜찮을 거라 예상하는 것은 그냥 유연히 대처하고 괜찮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250 수준의 전형적인 태도이다. 전형적인 태도이다. 250만 돼도 좋겠죠. 250만 되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태인 거지 뭐. 그쵸? 뒤에 이렇게 왜 사람이 안 계시지 했더니 뒷장으로 넘겨놔가지고 앞에 탁 넘어오니까 많이 계시네요. 화면 켜고 계신 분들이. 네. 그래서 중립 상태만 돼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내가 불안해하는 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넘어가는 거. 그렇죠. 그게 신념. 내가 어릴 적에 잘못 세팅되어 있는 신념대로 아직은 선생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변형이 되기 전까지. 변형이 돼도 아직까지는 완전한 변형이 일어난 게 아니라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뭐예요? 계속 우리는 또 각성하고 찾아서 내려놓고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 끊임없이 계속. 그랬을 때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내면의 문제를 계속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중립인 사람들에게는 평안한 감각이 있다. 중립인 사람들은 평안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불안해하고 막 이 불안한 거를 갖고 있기 싫으니까 외부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오죠. 저도 계속 와요. 계속 있어요. 계속. 그래서 그래서 이 수준의 표식은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다.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200 중립 용기를 내기 시작을 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거.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 수준은 경험적으로 안전함의 수준이다. 흔들림 없이 내가 자존감이 딱 있을 때는 외부에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안전한 수준으로 됐다.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어울리기 쉽고 이들 주변에 있으면서 교제하는 것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과 이것도 연결되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가 이제 안정적이고 할 때 사업도 안정감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죠. 그게 본인 자체에. 그게 이런 어 내가 흔들림이 없는 상태. 사업적으로도 뭔가 돈을 번다고 해서 안정감이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돈이 돈을 버는 거는 전 업에 뿌렸는 것을 받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의식이 전에 뿌린 것 때문에 받았지만 의식이 높은 상태로 안정감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받았는 거를 다 쓰고 내가 움직이지 않고 의식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돈은 있던 것도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있던 것도 사라진다. 그래서 전에 뿌린 복으로 갖고 왔는 돈을 번 거나 벌었는 건지 그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더 도약을 유지할 수 있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는 유지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안전하다는 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의식을 바 의식을 바꾸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의식을 바꿔야 한다. 팀장님, 김달숙 팀장님, 저를 한 번만 더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따로 1대1로 단둘이 만나고 싶습니다.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깨어 있으시죠? 운동은 너무 추워서 안 가셨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단둘이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의식에 대한 거를 좀 더 이렇게 막 풀어드렸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들은 갈등이나 경쟁, 죄책감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중립 정도가 됐을 때는 안전함, 안전함 수준이라 그랬죠. 평안함, 좀 그래도 편안함이 좀 있는 거야. 평온과 평화 수준은 아니더라도 편안함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갈등하는 것도 없고, 경쟁도 없고, 죄책감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평안하며 기본적으로 감정이 불안하지가 않다. 이런 태도는 판단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 욕구로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는다. 이와 상응하여 중립적인 사람들은 자유를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렵다.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적이지 않고 내가 판단하는 거는 내 기준에서 내 신념에서 판단 분별을 하잖아요. 내 신념에서 판단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의식이 높으신 분한테 그걸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는 반드시 내 생각, 신념이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생각대로 하는 거는 내 신념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말씀을 해 주셔도 자꾸 우리는 내 생각이 옳을 것 같은 판단이 생기죠. 그래서 자꾸 오류를 범하고 그 불안감이 있을 때 그래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선생님 말씀에 따르는 게 제일 옳은 방법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음, 신념을 찾으면서 느끼기를 하고 받아들이고 놓아버림을 하면서 가는 게 훨씬 이 생을 한 생을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250이에요. 그다음에 310 자발성, 310 자발성 아주 또 높은 단계인데 매우 긍정적인 이 에너지 수준은 더 높은 수준들로 가는 관문으로 여길 수 있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가는 관문이다. 312. 예를 들어 중립 수준에서는 일을 적절히 하는데 그치지만 적절히 한대요. 근데 자발성 수준에서는 일을 잘하면 모든 노력이 흔히 그냥 성공한다. 적절한 수준에서 310 자발성은 모든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빠르다. 즉, 이들은 진보하도록 선택받았다. 자발성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내적 저항을 극복하여 내적인 저항을 극복한 상태. 그래서 참 극복하여 참여에 힘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도 내적인 저항이죠. 삶이 저항이고. 그래서 야, 이게 삶이 저항이고 신념이 저항이다. 신념대로 하기 싫다 하면서 신념대로 경험하고 있다. 저항을 그래서 나 내가 저항을 내려놔야 되고 저항을 하면은 막 있죠. 뭔가 또 저항을 했나 봐요. 그렇죠? 감기가 들었어요. 감기가 계속 있었는데 코가 확 막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불편하게 들릴까요? 제가 말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숨을 못 쉬고 코로 이제 같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코로는 숨을 못 쉬고 예, 코맹맹이가 됐어요.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만 말하려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가 코맹맹이가 됐어요. 어제 약을 먹었는데 약이 전혀 듣지 않는 듯한 불안감을 찾아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링거 하나 맞고 올까요? 요새 링거 안 맞은 지 한참 됐네. 그쵸? 링거를 언제 맞았지? 5월 달에 맞았는 것 같은데. 와, 오래됐네. 그쵸? 5월이면. 5월 말일날 그때 엄청 아팠을 때 한번 맞았는데 6, 7, 8, 9, 10, 11, 12. 7개월 정도 돼. 요새는 링거에 대한 거를 자꾸 이제 엄마 따라서 했다는 거 알고 나니까 링거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졌나 봐요. 제가 사라지는데 주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곧 끝납니다. 5분 있으면. 그래서 내적인 저항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극복한 상태가 아 그렇구나. 우리 간호사님이 계셨구나. 여기 한대 나들이. 이 민지님도 저기 아니야? 지금 현직 간호사님. 예전 간호사님이 두 분이나 계시네. 아, 웃겨라. 그래서 내적인 저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내적인 저항에서 어떻게 해요? 극복하는 단계. 내적인 저항에서 극복하는 단계로 올라가는 거. 거기 이제 그게 310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거는 끊임없이 내가 지금 느껴지는 거, 외부에 보이는 거, 나를 알려면 왜 세상을 보라고 하셨잖아요.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 불편한 거. 그다음에 또 세상을 보면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알려면 세상을 바라라고 얘기를 하셨는 게, 그 내적인 저항감, 신념은 저항의 산물이라고 그러셨어요. 신념은 난 죽기 싫어 그랬어요. 싫어, 죽기 싫어였어요. 그래서 그냥 죽어야지, 죽어야지. 싫어는 저항하는 건데, 저항하면 계속 따라 붙는다. 경험을 한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경험 안 하려면 받아들이고 저항을 포기해야 된다. 근데 다 저항의 산물인 거예요. 저항의 산물이다. 다 저항하는 거야. 저항 안 하는 사람이 없네 하면서. 저항을, 가만 보니까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쫙 라인들이 있잖아요. 이게 나도 아닌 것처럼 하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저항을 하고 있는 게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착한 딸로 제가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항은 있는데 저항 아닌 것처럼 속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 저항이 있는 거예요. 이 라인들이 제가 이제 라인들이 이렇게 있으면 다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항을 요새 어떤 한 분이 저항을 엄청 내려놨어요. 그래서 변형이 일어나시는 단계가 막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에요. 진짜. 예전에는 같이 막 이렇게 도와서 있을 때는 불안감에 있을 때 막 도우려고 했었고. 근데 그게 또 좀 뭔가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엄청난 본격적인 저항이 시작이 됐던 게 서로 저항인 거죠.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다음에 요새 이제 저항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야, 세상에, 만상에. 10년을 걸려도, 20년을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이거는 생을 살면서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들고 있다가 결국은 또 다음에 또 들고 간다는 거죠. 또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들림이 없는 이런 그 내적 저항을 극복했을 때, 야, 엄청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측정 수준 200 미만에서 사람들은 마음이 편협한 경향이 있지만 편협한 거예요. 좋고 나쁘고 막 옳고 그름이 너무 이제 선명하게 있죠. 그래서 310 수준에 이르면 마음이 크게 열린다. 이 수준에서 사람들은 진심으로 친근해지고 사회적 경제적 성공은 자동적으로 뒤따르는 뒤따르는 듯 보인다. 친근한 거. 그쵸?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 내가 신념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고 편하다고 접근하는 거는 신념대로 가고 있거든요. 신념을 끊임없이. 그래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알게 된 것은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공부하려고 만난 이 도반들을 만나는 것도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인 이들은 생업을 잃었다고 해도, 생업을 완전히 잃었다고 해도 그다지 고민하지 않는다. 또 생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해야 할 때는 어떤 일이든 할 것이며 경력을 쌓거나 혼자서 자영업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바닥에서 일을 시작한다고 품위가 떨어진다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품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200 미만이고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해도 그냥 흔쾌히 즐겁게 자발성 있게 하겠죠. 이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의 선에 공헌한다. 또한 기꺼이 내적 문제를 직면하며 배우는데 큰 장애물이 있다. 내적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자발성이 있다. 그래서 큰 장애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말하는데. 힘들어서 여기까지 31분이 지났습니다. 네. 오늘 부산에서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요. 자세가, 자세가 참 중요하다. 자세가 참 나쁜 것 같아요. 일찍 와서 일찍 준비도 해야 되는데, 어찌나 선생님이, 어떻게 선생님보다 늦게 와서 슬금슬금 와갖고 뒤에 득 앉아있고, 너무 그 선생님한테 대한 예의나 이런 것들이 딱 미리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 내가 그랬나 봐. 우리 대구도 얼마나 몇 명 없어요. 그래서 뒤에 슬금슬금 와요. 그래서 참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그랬었구나. 제가 반성을 해야 되겠죠. 비슷한 사람을 끌어당기니까.
그래서 자세 같은 거 참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 학교에서도 선생님, 학교 선생님한테 늦게 가고 지각하고, 지각이라는 게 있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게 있어서 그냥 한 건지, 근데 진짜 선생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들, 그쵸? 수업 시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자꾸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자꾸 휴대폰을 보고, 뭐 어제도 자꾸 이제 뭐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 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휴대폰 보는 거 하면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거 하면 다른 거를 하면 이 줌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래서 어, 내 태도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면을 직면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서가 해제시켜 주시고요.